모르시나? 네.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애터미는 제 인생에 정말 위대한 선물이었더라고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째 기회인 것 같으세요? 저도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나한테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첫 번째 식당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진짜 하루에 막 돈다발을 샜었거든요. 아무 경험도 없이 시작을 했었지만 그냥 정성껏 하고 집에서 하던 대로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돼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저녁이면 돈다발을 샜었어요. 근데 돈다발을 많이 세면 셀수록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 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5년 동안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처음에 몇 분 계시네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진짜 말다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식당을 하고 나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방장이었잖아.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가 프라이팬을 들고 어느 순간에 제가 막 프라이팬을 막 붙이고 던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마침 휴가 때 친정집을 가게 됐었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친정엄마가 저를 딱 보더니 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좀 가보래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식당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 이거에 팍 받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는데 제 눈이 개구리 왕눈이가 됐대요.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몰랐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너 가자마자 병원부터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식당에 거의 그 마지막 그 부분에는 매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짜증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딴 데 화풀이를 못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 부부싸움 엄청 하시죠? 이분이 의사선생님이야 점쟁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혹시 갑상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왕비병이래요. 왕비병. 옛날에는 이 병명을 몰랐을 때는요, 이게 정신병으로 바뀌었대요.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화풀이하고, 이 뜻을 받아주지를 주변에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으로 변했었대요. 이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이만큼씩 6번. 기준치에 8배가 넘었대요, 수치가. 어떻게 여태까지 참고 살았냐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몇 년 동안을 이만큼씩 먹었어요. 6번씩. 밥보다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안 갔어요, 제가.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안 간 지가 거의 15년도 넘은 것 같아요.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나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계속 스트레스나 어떤 그 힘든 걸로 인해서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을 때 전직의 방판 영업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승승장구를 하면서 지점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하면서 저를 통해서 9명 정도의 지점장이 배출됐으니까 조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처음 지점장이 돼서 조직을 분할해서 나갈 때 70명의 사원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로부터 리크루팅 해가지고 생긴 조직이 70명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 조직을 데리고 제가 지점 분할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9개의 지점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 의도와 다르게 오너의 마인드가 안 되고 회사가 수시로 바뀌니까 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리크루팅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열심히 성장을 해가지고 승급도 하고 해가지고 내 밑에서 정말 많은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회장님이 딱 라인을 끊어버려요. 지금부터 이 라인은 네 라인이 아니다. 이렇게 끊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급을 하고 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억울하죠. 일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일하고 싶지가 않겠죠.
9개의 지점을 분할했는데 하루아침에 마케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점 분할한 거는 내 것이 아니래. 그 사람들의 점수를 받지 못하게 딱 제도로 막아놓은 거예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수당이 줄겠죠. 내 조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남이 만들어 놓은 조직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성격에, 불지식한 성격에 잘 적응이 돼요, 안 돼요? 많은 직급자들이 옛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생해서 다 리크루팅해서 하나하나 키워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정이 갈까요? 새로 발령받는 데 정이 갈까요? 그러니까 막 옛날 자기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질을 하면은 막 자르겠대. 막 이런 회사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애터미를 만났잖아요. 세 번째 기회인 애터미를 만났잖아요. 근데 전직에서 13년을 했었고 식당도 5년 2개월을 했었고 또 물론 많은 일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른 시간에 완전히 3년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만에 성공의 가닥을 잡았는데 완벽한 성공인 거죠. 예전에 했던 거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몸이 골병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내가 열심히 해고 뭔가를 만들어놔도 회사에 의해서 망가지는 건데 지금 이 애터미 성공을 보니까 정말 완벽한 성공인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자유가 생기죠. 식당 할 때는요. 시간의 자유가 없었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밤 12시까지 제가 일을 해야 돼요. 10시 일 마치면 여기 식당 하신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일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님 받는 게 끝난 거지 제 일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밤새 치우고 다음날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의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병원비로 써야 되는 거지.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해서 번 돈을 병원비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정말 이게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요? 정신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도 아직은 이제 먼 길을 가고 있는 거지만 실감이 조금 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내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목표 정하셨어요? 네.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 목표가 정말 분명하게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은 된 것 같은데 나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반드시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근데 수시로 계속 불안해. 목적지가 목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어디만큼 간 건지도 몰라.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간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어디세요? 뭐 임페리얼이 뭐 분유 이름인가? 최종 목표가 어디일까요? 저는 뭐 물론 임페리얼도 좋고 크라운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일단 저는 수당으로 저는 계산을 해 수당으로.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 연봉 4억자 클럽. 매달 4천 5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크라운 클럽에 정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물론 당연히 임페리얼 가면 뭐 5천에서 1억은 당연히 벌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목표가 있어. 근데 불안해. 어떤 뜻일까요? 네?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오늘 하루 집에 들어갔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또 내일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까? 그냥 하루 또 의미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열심히 뛴 사람이 불안할까요? 오늘 열심히 자기가 뛴 사람은요 정말 보람된, 보람찹니다. 특별한 결과가 없었어도. 왜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서히 뿌리를 들이우면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낸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불안한 사람은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목표, 여러분들 임페리얼이라고 목표 아까 얘기하셨죠? 임페리얼에 대한 목표만 세우면 여러분들 그걸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페리얼 가기 위해서. 장기 목표를 세웠으면 중기 목표를 세워야 되고 단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단기 목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목표는 없고 임페리얼에 대한 목표만 있으면 달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가 뭘까요? 단기 목표. 판매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오토 판매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일단 판매사도 안 된 사람은 빨리 판매사가 돼야 되죠. 판매사가 되신 분은 빨리 오토가 돼야 되는 거고, 네. 팀장이 되신 분은 빨리 오토 팀장을 그리셔야 되고, 여러분들 직급에서 이게 오토로 달성되기 위한 직급 한 직급 승급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되신 분들은 네, 오토 국장은 안 돼도 오토 팀장은 될 수가 있어요.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달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가 있는데도 그 아래 단계에 오토가 되지 않았다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방향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게 인생 시나리오예요. 인생 시나리오. 매달 매달 인생 시나리오 쓰라니까 막 거창하게 막 차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이 인생 시나리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내가 그걸 달성하기까지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하나씩 이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재밌죠. 정말 재밌죠. 그래서 애터미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거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으로 성공한다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어떤 목표, 절박한 목표, 어떤 목표? 진짜 절박한 목표, 이게 있어야 돼요. 나 누구누구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영재 사장님, 이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그 이렇게가 뭘까요? 그 내가 되고 싶은 그 목표, 최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조상현 로얄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애터미에서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성공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그걸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분화시켜서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구를 만나셨죠?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신 것 같습니까? 네. 이 애터미라는 도구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이에요. 이제 길을 만난 거예요. 도구 길을 만났습니다.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내가 길을 만났어. 성공할 수 있는 길, 애터미라는 길을 만났어. 도구를 만났어. 열심히 해야 돼.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여기에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있죠. 네. 어떤 그 짐수들도 사육할 때 사육사가 있잖아요. 그걸 길들여주고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코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1등을 하고 전국 무슨 어떤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코치하는 코치 선생님, 감독들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애터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이 시스템의 방법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성공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로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애터미라는 이 도구는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특별한 도구다. 이게 여러분들이 막 느껴져야 돼요. 나는 이 애터미를 이제 떠나면 두 번 다시 이런 걸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런 걸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죠. 어떻게든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도구이면서 내가 특별해지는 도구라는 거죠. 내가 특별해지는 도구.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특별해지는 이런 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 네. 제가 이걸 안 놓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네. 정말 이건 위대한 선물이다. 내 인생에 정말 애터미는 위대한 선물이다. 위대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나셨어요. 애터미 사업을 만나셨는데 이 사업 초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오신 거잖아. 오셔가지고 비전을 확실히 보셨어. 비전을 보시고 확신이 생겼어. 확신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실천이 나와야 돼요.
아, 비전도 받고, 이게 내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나같이 돈 없고 빼놓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애텀이라는 동물 만나서 내 인생에 희망의 꽃이 생겼어. 막 희망의 닻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불태울 수 있는, 이걸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동에 돌입을 해야 돼요. 행동. 초기에는 물론 내가 완전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아직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못 하겠고, 누가 뭔가를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아니잖아, 애터미가 이거잖아, 다단계잖아, 뭐잖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을 때는 공부를 더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이 돼서 이걸 계속 공부를 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았는데 계속 여러분들 행동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머리만 점점 커지고, 네,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몸은 쪼그라듭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은 바짝 말라요. 머리만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터미 성공 비결이 뭘까요? 애터미 사업의 맥을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성공 비결, 사업의 맥이 뭘까요? 사업의 맥. 우리 애터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만나라. 이게 답입니다. 만나라. 만나라. 두 번째 성공의 맥. 만나라. 또 만나라. 세 번째 성공의 맥. 더 많이 만나라. 더 많이 만나라. 이 만나는 게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거 없이는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겁니다. 네, 만나는 거예요. 어떤 초보 사업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만나는 가운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만났을 땐 이렇게 답을 해야지. 만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어. 그랬더니 막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내가 그냥 깽깽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으면 스폰서한테나 물어보겠죠.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못했다. 내가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폰서들이 먼저 성공한 사람이나 먼저 많은 사람을 만나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습득을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그런 사람 만나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사업에 왜 그냥 만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이미 무장이 됐으면 무조건 만나는 게 답입니다.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런 사람을 만나보면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실패를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많이 만나는 겁니다.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이 만나다 보면 나한테 사업에 어떤 편견이 나와요. 편견. 내 편견을 찾게 됩니다. 아, 내가 10사람을 만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딸려오더라. 아, 내가 15명을 만났더니 그 중에 몇 명이 고객이 되고 몇 명이 초대가 되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좀 말에 힘이 세고 어떤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덜 만나도 그렇게 효과가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얼마나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 비전을 전하에 따라서 더 빨리 당겨오기도 할 것이고 더 늦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거에 따라서 각자마다 평균이 나올 거예요. 아, 나는 내가 20명을 만났더니 1명 초대가 되더라. 성공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명씩 만나도 한 달에 30명을 만나요. 한 달에 1명씩만 모셔와서 정착시켜도 1년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센터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만나는 겁니다. 센터에 앉아있는 건 뭐냐? 내 파트너가 아직 센터에 남아있을 때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이 조회 끝나고 비전 보고 나하고 미팅 다 끝나고 스폰서들 미팅 끝나고 밖으로 현장 활동을 나가면 나도 나가는 거예요. 파트너 몰래 나도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파트너만 믿고 있어요?
내 파트너가 그 파트너가 나를 성공시켜줄 건지 안 시켜줄 건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만 믿고 있냐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계속 내가 리크루팅 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죠. 계속 만나는 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균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나는 10명 정도 만나니까 한 명이 추대가 돼서 사업 설명에 오게 되더라. 이 평균을 찾고 나면 계속 그러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 뭐에 도전해야 돼요? 내 평균을 찾고 나면 뭐 어떤 개인 차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또 도전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되겠죠? 계속 만나면서 뭘 해야 돼요? 이 평균 비율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려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점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20명 만났을 때 한 명이 딸려오던 게 15명 만나면 한 명이 딸려오네. 10명을 만나면 한 명이 딸려오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이제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성공의 맥이 뭐라고요?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다.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명단 작성 좀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명단을 두고 있지 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명단을 받아놓고 이 사람은 차치게 내야 될까 우측게 내야 될까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명단을 대충 작성을 해서 내가 그래도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 명단이 대충 나오면요. 아, 이 정도 인원에 몇 명 정도 리크루팅 가는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그러면 이런 그룹은 좌측으로 놓고 이런 그룹은 우측으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명단 작성에 의해서 명단 작성은 계속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갱신하라고 했지. 갱신. 네. 일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어. 또 일하다 보니까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거기 미용실에 온 손님들을 만나고 또 5명을 또 알게 됐어. 그러면 계속 명단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수 있게끔 계속 또 작업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명단 갱신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가입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제를 시켜야 되죠.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분들도 이제 애터미에 조금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가졌어. 초대가 돼가지고 왔어. 한 번 교육받고 있으면 애터미 3을 확 해버릴까요? 네. 그냥 왔다 가는 수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계속 여러분들처럼 애터미에 미쳐서 출근할 수 있게 복제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때는 전략이 필요하고 재심합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어떤 팀원들의 그 활동도 같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 센터에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극과 극을 봤어요. 극과 극을 봤어.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틀 전이네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 센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대. 일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절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시고 왔는데 그 사람은 일할 생각도 없었고 네. 그냥 한번 와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대. 이게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이 나오고 싶은 사람이 관심이 생겨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듣다 보면 비전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지요. 봅니다. 비전을 안 보면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애터미를 보고 이런 최고의 최상의 사업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비전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이 반드시 비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나처럼 복제를 시킨 일을 하는 건데 똑같이 이런 교육을 듣고 조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다니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셔갖고 리크루팅에서 가입을 시켜놓고 나면 애용부터 시키세요. 애용. 강제로 팔면 안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집안에 떨어진 제품들을 애터미 걸로 구입할 수 있게끔 애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떤 팀들은 조회 끝나고 나면 팀 미팅을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떤 날은 막 양배추즙을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홍삼 진갱을 체험하기도 하고 네, 또 비타민도 체험하기도 하면서 계속 그 하루에 한 가지의 제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누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꼭 스폰서만 이거를 체험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최고 스폰서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모셔왔어.
근데 내가 애용해보니까 좋아. 그러면 스폰서가 100%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파트너한테 유산균 하나 이렇게 먹어보라고 맛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건 의무적으로 스폰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큰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애터미를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타사의 유산균을 먹고 있었다면 애터미 거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효과는 다른 거에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필요한 거 없어? 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처음 온 초보자는 우리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절대 파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싼 제품이 있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슈퍼를 이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초보자 앞에서 애터미 제품을 까서 먹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도 잘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해모임 하나를 몰래 숨어서 먹는 게 아니고 고객 앞에서 큰일 날 뻔했네,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이걸 깜빡 잊어버렸네, 큰일 날 뻔했나 다 꺼내가지고 해모임 뜯어서 그냥 쪽쪽 빨아먹는 거지. 그 사람 앞에서. 그럼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안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펄펄 나고 이렇게 좋은데 어쩐지 피곤하더라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쫙 찢어갖고 쪽쪽 빨아먹다가 그냥 가위를 가져와봐 해서 가위로 잘라서 척 벌려갖고 혓바닥으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어머 저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저걸 그냥 혓바닥으로 저렇게 다 빨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또 가져왔나 모르겠네,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남아가지고 마침 하나가 있네 하면서 하나를 주는 거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쓰다. 그래 4, 5일 일주일만 먹으면 꿀처럼 달다. 꿀처럼 달아요. 쩍 빠서 먹고도 핥아 먹고도 달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자 숨어서 먹지 말고 그냥 누구 있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제품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 면역력에 좋은 제품들은 널려있다. 면역력 증진 제품은 우리나라에 다 면역력이 좋다고 말한다. 그런데 면역력 기능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애터미밖에 없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안 먹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7만 얼마가 없어서 그럼 안 먹겠어요? 먹어보고 싶지. 이렇게 해서 팔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전달을 하고. 네. 제품 하나를 줘도 그냥 한번 먹어봐 이렇게 주지 말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먹으면 내가 기운이 없는데 어쩐지 아까부터 피곤하더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산균 하나를 먹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만나는 끝에 노하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도 준비물이 필요해.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라면 생라면 하나 갖고 다니시고 이런 거 샘플 좀 갖고 다니셔갖고 고객들하고 막 수다 떠고 놀다가도 출출하면 생라면 하나 툭 까가지고 거기서 뜯어서 먹는 거예요. 최고의 간식이다. 감자가루로 튀긴 거다. 올리브유로 튀긴 최고의 간식이다 하면서 생라면 먹으면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야 나는 다른 라면을 애터미 라면 먹은 이유 다른 라면 먹을 수가 없어. 밀가루 냄새가 나서 못 먹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애터미 라면 떨어져서 끓여서 먹다가 2젓가락 먹고 버려버렸다. 밀가루 냄새 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다른 라면 한번 끓여먹고 오랜만에 끓여먹고 잤는데 다음날 얼굴이 탱탱 부었대네요. 애터미 라면 먹으면 붓질 않잖아요. 막 이런 거를 한마디씩 흘리면 어차피 라면 먹고 어차피 하는데 이왕이면 떨어지면 애터미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방법을 터득하시고 고객들한테 어떤 관심을 갖게 하시고. 네, 모든 게 뭐에서 나타난다고요? 만나는 거에 답이 다 있다. 만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제품 전달도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리크루팅도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화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로만. 내가 애용하지 않고 리크루팅 해가지고 딱 가입시켜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체험을 얘기해줘야 되고 내가 먹는 걸 맛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애터미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씩 체험시켜줘서 그 사람의 맛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사게 되면 내 밑에서 소비자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가입시키는 이유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뤄만 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제품 체험을 시켜서 먹게끔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소비자가 하나둘 늘어나면 여러분들 포인트가 떠요 안 떠요? 뭐 재밌잖아요. 포인트가 착착 올라오면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한 달에 한 번 맞았던 게 보름에 한 번 맞고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이틀에 한 번 맞고 하면서 내가 오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약간 만들어 놓고 내가 판매사가 되고 이렇게 오토로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처럼 이런 사업자 한 명이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여기까지 찢어갖고 일어나고 있어. 주변에서 놀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내가 항상 웃는 얼굴이 돼 있거든요. 그냥 입이 벌어져 있어. 왜? 이제 내가 희망을 받고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 성공의 감이 온 겁니다. 네, 내 성공의 감이 온 거예요. 아,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네, 너도 되더니 나도 되는구나. 내가 됐으니까 내가 되고 사람도 되겠구나. 이 성공의 감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나만 특별해지고 나만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성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가진 거 없이, 네? 내가 발판 없이 애텀이라는 백 하나는 어떻게 이런 걸 또 내가 내 성공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들한테는 그냥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절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애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하고 말겠다고 하는 간절한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자기끼리 싸웠어.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 것까지. 내 소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나한테 떨어지고 돌아올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야죠. 내가 밥까지 해야 돼요. 내가 막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이틀 전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갔더니 26세 청년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해? 그랬더니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죠.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식 싸들고 오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성공하려고 변기 뚫기 3년 만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변기 뚫기 3년. 여러분 변기를 왜 뚫어요? 막혔으니까 뚫죠. 네. 왜 막혀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놨으니까 막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은 거를 3년을 제가 뚫었다니까. 네? 제가 변기 뚫기 박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뽑으면 안 되니까요. 아, 저 몇 번 만에 뚫어진다. 저건 누구 거다. 저건 누구 거다. 다 압니다, 제가. 누구 건지도 다 알아요. 하도 해봐가지고. 네. 그거 3년 했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죠. 돌아갈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년 변기 뚫었더니 주방에서 3년 밥 했더니 리더스크럽 배지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안 해요? 리더스크럽 배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해야죠.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아, 저 사람 저런데 내가 저 사람 밥까지 해야 돼요? 해야죠.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진짜 찾은 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가짜 속에서 진짜가 나오거든요. 반팽이 속에서 온팽이가 나오거든요. 74세 할머니가 조미선 선생님을 갖다 놨거든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다 해야지. 찾을 때까지. 아, 저 사람이 진짜다 싶을 때는 거기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올인.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두루두루 살피다가 아, 저 사람이 나의 진짜다. 내 뎁스다. 저 사람을 잡으면 같이 성공한다 싶은 딱 사람이 나왔으면 거기 그냥 올빵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찾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많이 만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누가 진짜인지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을. 내가 파트너하고 기분이 나빠고 투닥투닥 했는데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죠. 지금은 을이니까. 그 파트너가 떠나면 내 레그가 사라지니까. 꼬리가 말리니까. 그럼 난 점점 힘들어지니까 해야 됩니다. 점점점 해서 그냥 그 파트너가 레그가 쫙 뻗어내려가고 집안 식구 다 들어오고 친척들 다 들어오고 친구들 다 들어오고 레그가 쫙 뻗어가지고 파트너가 맥이 잡히기 시작하면 누가 갑이 될까요? 내가 갑이 되는 거야. 뭐 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파트너가요 바로 쳐도 안 나가겠죠. 못 나갑니다. 선녀가 애를 새 낳고 났더니 갈 수가 없는 거야.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을이 되셔야 돼. 이꼴 저꼴 몇꼴 다 보면서. 네.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갑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사업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폰서들은 이런 절박함, 이런 꼴까지도 다 보면서도 내가 남아서 반드시 애텀에서 성공하고야 말리라는 이런 절박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리더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리더가 스폰서들은요, 어떤 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위에 스폰서들과 상담한 얘기를 파트너한테 다 얘기해.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동네 그냥 다 알아. 비밀이라고 하고 다 거기다가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다 알아. 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리더를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함께 갈 진짜 리더가 누구인가. 스폰서가 보는 리더는 정말 여러분들 그냥 정신이 살아있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끄럽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얕은 물에서 소리가 요란하죠. 깊은 물은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물이 얕을 때 막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시끄럽고요. 막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근데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깊은 우물은 돌을 본다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제도 센터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 뭐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센터 내에 있었는데 나갈 수 없는, 방에서 나올 수 없는 사정이나 이렇게 상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있었는데 뭐가 그냥 센터가 전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요란 시끌했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있었던 분 알죠? 왜 센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 저분께서 초보자 3분을 모시고 왔는데 초보자 3분이 시끄러워서 놀래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센터에 초대돼서 왔더니 너무나 센터 분위기가 좋아서 막 또 오고 싶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걸 보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상한 센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응.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센터를 안 나와야 돼. 네? 본인이 안 나오면 되지. 시끄럽게 만들 게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남끼리 만나고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60대가 왜 헤어졌다고요? 자다가 살 닿았다고 헤어졌다잖아. 여러분들이 남끼리 만나서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아. 그냥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오래 지나다 보면 남보다 더 좋지 않나요? 가족보다? 가족보다 더 친하잖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하는 게 꿈이래. 은퇴. 우리 센터장이 뭐 하는 게 꿈이에요? 은퇴하는 사람을 잡아다 앉히는 게 꿈이랬잖아. 근데 저는 은퇴가 왜 하고 싶어요? 계속 은퇴가 뭐가 재밌어? 심심하지? 뭐 집에서 다 늙은 영감하고 앉아서 뭐 등 긁는 게 재밌겠어요? 나와서 수다 떨고 노는 게 재밌지? 그럼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루에 5천만 원씩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건지, 한 달에 5천만 원 어떻게 쓸지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적으니까 재미가 없지. 안 적으니까 재미가 없죠. 매달 내 통장에 5천만 원씩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번 달 그거를요 1년 거만 적어보세요. 1년 거. 여러분 다 못 적을걸요. 5천만 원씩 1년 동안 들어오는 걸 적어보세요. 근데 이미 성공자들은 1억씩 1년을 받아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시상금, 포상금 10억을 딱 그 자리에서 기증을 해버리잖아요. 기부를 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5천만 원씩이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면은 첫 달에는 막 홀레가 다 날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네? 이것 깎고 저것 깎고 다 날라가. 두 번째 달도 다 날라가.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내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중에는요, 이제 쓸 적을 게 별로 나갈 게 없어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걸로 뭐 했을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지금 조금 힘든 걸 왜 못 참냐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왜 못 참냐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맨날 센터에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력을 주고 그런 사람을 돕고 싶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돕고 싶겠어요? 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같이 막 뭔가를 나도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저기 20대 어떤 총각 사업자가 어떤 분이 꼭 자기한테 이렇게 뭘 잘해주는 분이 있대요. 잘해주는 분이. 이렇게 막 해모임도 갖다 너 잘해주는 분이 있대. 그래서 자기는 죽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모르겠대. 이게 뭔가 받으니까 자기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줬을 때 네, 누군가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한번 내 머릿속에서 창출해보세요. 성공한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공했을 때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저런 삶을 살 것이다. 부럽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보시라고. 내 거라고.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는 재심합력하는 사람. 재심합력하는 사람. 네. 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나뿐이 아니고 남의 것도 남의 성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집단의 성공을 이루는 거죠. 아까 이분이 박은하 로열이 얘기하더라고요. 집단의 성공을 이룬다고. 집단의 성공. 그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게 재심합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함께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직에서처럼 승급시켜놓고 났더니 딱 라인을 잘라갖고 니 거 내 거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 밑에서 그 누구가 먼저 성공해도 다 내 거기 때문에 집단이 성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돕는 일이잖아 이게. 해치는 일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파트너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파트너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잘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파트너가 두 줄 사업이잖아요. 자기 밑에 파트너가 있어. 이 파트너가 두 줄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 소실적보다도 오히려 얘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막 이게 북을 물거려서 못 참고 막 셈이 나서 못 참고 난리가 나는 건데. 아니 여기 잘 되면 한 줄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있어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옆 밑에 또 하나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내 좌우에서 200 버는 사람 만들면 나는 400 되는 거고 좌우에서 400 버는 사람 만들면 나는 800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이 한쪽이 좀 잘 되고 이쪽이 내가 조금 약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냐고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더 잘 되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의 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 파트너가 하나가 나왔어. 이 사람이 비전을 봐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줄을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 이 사람이 쉽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줄을 받쳐주면서 레그도 달아주고 제품도 구입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품을 판매를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 점수를 넣어요. 왜요? 이 사람이 하는 매출로 여기가 점수가 뜨니까 자기 이쪽 맞춰먹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직 초보고 조금 더 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걸 자기 수당을 안 맞추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따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먹게. 재미가 들리게. 재미가 들려고 막 따먹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흥이 나잖아요. 그럼 신바람이나 사람도 더 있고 막 일을 하게 되겠죠. 네. 자기는 수당이 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재미가 돼서 정착이 되고 나면 그때 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폰서한테 달달달 볶죠. 자기가 리더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리더가 아닌 어떤 사람은 스폰서한테 웨이즈를 안 내려줘요라고 달달 볶습니다. 달달 볶아요. 본인도 여기 많이 못 내려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여기다 점수를 넣으면서 스폰서한테 웨이즈를 안 내려주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한테 왜 너는 여기 안 내주라고 서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사업으로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앞으로 5천만 원이 매달 들어올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조금 지나면 이 사업이 훨씬 커져요. 내가 여기 점수 넣어서 따먹는 사업보다 여기다 밀어줘 갖고 이 사람 정착시키는 사업이 훨씬 조금만 더 앞으로 보면 훨씬 내 사업이 커져요. 그래서 사람을 잡는 사람, 이거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인간 근거를 촘촘히 쳐가지고 내 밑에 좌측과 우측에 사람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좌우 비율이 조금 안 맞는다고 힘 빠질 것도 없고, 내 조직이 열심히 나오다가 조금 안 나온다고 힘 빠질 것도 없어요. 이게 길게 가는 사업이잖아요.
중간에 일을 보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쭉 세워가지고 그때 맞춰 나가면서 조금씩 비껴나갈 수도 있겠죠.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 목표 설정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내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리크루팅 하셔야 되냐면 내 성공한 모습으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모습, 밑에 사람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달아놓은 회원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놀라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분이 다른 데서 엄청나게 애터미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 회원분은 제 파트너는 달아만 놨어요. 달아만 놓고 돕지도 못했어요. 우리 일하다 보면 열심히 출근하는 사람을 돕고 또 열심히 어떻게 하는 방향 쪽으로 내가 일이 기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어서 그 줄이 좀 이제 약했던 줄인 거죠. 움직이지 않는 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와봐라. 가봤더니 다른 데서 애터미 정보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확 생긴 거예요. 관심이 확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말을 안 하고 딴 라인으로 갈 수 있지만 왜? 몇 년 전에 달았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따가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홀랑 다른 라인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달아놓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나한테 계속 관심을 주고 문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는 거야. 지금은요 자기 스폰서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달아놓은 지 몇 년 동안 점수 하나가 안 올라오고 사람 하나가 안 올라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비전을 받고 났더니 그 다른 쪽에서 비전 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 내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이건 다 죽은 조직이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다 되고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 몇 년 됐는데 꼼짝도 안 하는 조직에 있으면 이건 지금 일 안 하는 사람 밑에 달려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다시 리크루팅 하잖아요. 네. 꼼짝없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조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홀라당 그 조직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본사에다 전화해서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달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강하게 자신감 있게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누군가 달아나서 이 사람은 꼭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 생각이 되면 계속 밑불을 질러야 돼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즘에 관심이 있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누군가 계속 그 사람한테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입시켜놓은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애터미 비전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밑불을 지르지 않고 점수도 안 올라와 사람도 안 올라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줄에 달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사지에 몰린 줄들 있잖아요. 빨리 정비해서 다 살려야 되죠. 남의 센터 남의 라인으로 뺏겨야 되겠어요? 우리 애가 살려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비도 필요한 거예요. 네. 너무 사업을 잘못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나가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딸려옵니다. 막 보상 풀리면 막 풀고 애터미 회사 설명만 하고 제품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을 주지만 결국 마무리를 내 꿈,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내가 애터미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내가 정말 애터미를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것을 해야만 되는 내 꿈, 그 이유, 여러분들의 그 희망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6개월을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도 만나야 되고 네 번째도 만나야 되고 다섯 번째도 만나야 되고 친하게 총장님이 10번째도 또 만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만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사업의 노하우 이런 방법들이 다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이동우 단장님 최고의 직급자신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거절받으러 간다.
뭐 1000번의 거절을 받았을 때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났을 때 휴지통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딱 던진대잖아요. 거절 한 번 받았다고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임페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절받지 않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만나는 가운데 모든 답은 들어있다. 그리고 이 꼴 저 꼴 다 보고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재심 합력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자세가 돼 있을 때 나한테 큰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